자, 녹화 눌러놓고 이제 좀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 안 받습니다. 제가 딱 이제 끝날 때 질문을 받겠어요. 이제 강의하고 요런 것들도 CIS. 이거 CIS도 오늘 정의연방에서는 절반 팔았어요.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추천했다가 정리하고 나왔는데 오늘 사실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연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반 날렸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거 한농은 우리 정의연방 지금 상한가 다 먹었고 완전히 매집을 제대로 했죠. 제가 완전히 상한가를 먹어놓은 상태고 합니다. 뭐 그리고 CIS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어디서 추천했어요. 이거 TV 나가기 전부터 추천했었어요. 그죠? TV 방송 나가기 전부터 무료방에 뿌렸었어요. 이거는 그죠? 저쪽 14,000원 아래에서. 그죠? 아이고 비타민 선물 감사합니다. 비타민 또 선물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일단은 배당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시장 먼저 제 생각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거의 뭐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드렸어요. 우리 정혜원 방송에서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지금 디폴트 얘기 나오는 거 겁먹을 필요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선물을 지금 보니까 강보합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강세예요. 그냥 0.7%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장 시작도 전에.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제 지수가 뭐 많이 빠졌지만, 그죠?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뭐 디폴트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어제 좀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미국은 디폴트 가면은 진짜 개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파월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디폴트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은데 이 디폴트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대신에 이번에 좀 얘기가 좀 바뀐 게 뭐였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올해 안 해요. 금리 인상. 올해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할 수 있겠죠. 뭐 한 차례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악재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금리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쫙 올리는 게 아니에요. 0.25%씩 올려요. 보통.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지금 1.25인가요? 0.75인가? 1.25일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없다고시피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넘어가면 실질 금리가 어디까지 넘어가면 좀 위험하냐면 1.75 넘어가면 위험해요. 근데 1.75까지 한 번에 안 올립니다. 얘네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와야지 애들이 올린대. 근데 지금 금리를 좀 앞당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오늘 개인들도 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도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막판에 또 외국인이 코스피 쪽은 많이 팔았네요. 그죠? 개인이 좀 사다 보니까 막판에 개인이 계속 팔다가 막판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전혀 문제될 필요는 없다. 문제스럽지는 않다. 원달러 환율가 좀 그러니까 원달러가 좀 달러가 좀 강세긴 한데 지금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엊그제 급등해가지고 영향이 좀 있었죠. 근데 어제 10년물 채권도 이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등했다 급락이 바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상원에서 디폴트를 한다라 그러면은 미친 거예요, 사실. 근데 모르는 일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100% 확실한 건 없다라 그랬죠. 100%.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좋은 질문 하나 하셨어요. 신용이 많은데 이제 괜찮은가요? 그죠? 신용이 많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신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이 문제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금리를 올릴 때.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리게 된다라 그랬을 때 이 신용 잔고가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까지는 사실 뭐 신용도 문제될 거는 없다.
뭐 신용으로 주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주식장이 최근에 몇 달간 좀 어려웠다 보니까 개인들도 좀 쉽게 매수 못하는 성향이 좀 강하고, 그죠? 우리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기술주 관련돼 있는 종목이나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못 가죠, 지금. 제가 추석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짚어드렸던 게 뭐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 그다음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K컬처 엊그제 이제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K컬처 얘기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장비 이런 것들 못 오른 것들, 또는 많이 올랐다 조정이 나온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디즈니에 대한 이슈가 있고, 손오공은 그래서 들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무료방에도 추천을 드렸지만 들고 있습니다. 뭐 손오공은 추천하자마자 뭐 9%대까지 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죠? 지금은 좀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디즈니가 상륙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슈 있는 것들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이제 상원에서 디폴트 부채 상환 한도를 늘릴지 말지 이게 결정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전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이고, 그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뭐 부채 상환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갑작스럽게 또 급변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대신에 좀 옥석 가리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당장이 지금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또 당장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좀 호황세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이라는 걸 또 놔둬야죠. 플랜 B를 만들어놔야 돼요. 디폴트가 왔어. 그러면은 시장 급락해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10월 18일까지 유예 기간을 줘요. 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간을 또 줘요. 이게 디폴트야 하고 이제 9월 30일 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디폴트 그러니까 뭐 상원에서 오늘 만에 하나 통과를 안 시켜, 법안을 만에 하나 이 부채 상환을 안 풀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10월 18일까지 기간을 줘요. 그 안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당장의 당발성으로 지수는 또 하락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다. 올라간다. 어쨌건 지수는 연말과 연초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비 시즌이거든요, 이제. 11월 달 되면 중국의 광군절이라는 게 10월 달이죠. 지금 중국 광군절이 이제 오겠죠, 10월 달에. 10월 달에 중국 광군절이 있고, 또 11월, 12월 되면 미국 소비 시즌이고,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죠? 뭐 할로윈도 있고, 뭐 소비 시즌이 막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이제 당장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떠안고 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감기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빨라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앞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뭐 시장이 하락을 하건 시장이 올라가건, 디폴트가 와서 하락을 하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올라가건 방향성은 똑같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차피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전기차, 그죠? 수소차, 위드 코로나. 미래로 갈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뭐가 있을까?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도 있을 것이고,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물론 시장이 빠질 때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딩만 잘 받고 이 시황만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우려스러울 만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유지해주고 있다.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그랬죠. 이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계속 몇 달째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박스권 하단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박스권 얘는 박스권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여기서 한번 그어지고 이 위에서 한번 그어졌어요. 그죠? 그 윗상단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흐름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디폴트가 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오늘같이 급등이 오히려 나와버려요.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버리죠.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정의연방에서 이렇게 뭐 상한가도 나오고 수익도 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슈 있는 종목들만 제가 매집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좀 많이 눌렸지만 오히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우주항공 관련주 사세요. 사도 됩니다. 10월 20일 전까지 들고 갑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뭐 드렸었어요? 제이 콘텐트리가 이번에 고스컵 보신 분. 이번에 고스컵에서 제가 제이 콘텐트리 드렸죠.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이 콘텐트리 이슈가 뭐가 있다 그랬죠? 11월 19일 날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독점 드라마가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 오징어 게임은 이제 끝났어. 오징어 게임 보지 마세요. 좀. 다 오징어야. 뭐 뉴스를 봐도 오징어, 뭐 해도 오징어. 개인들은 그런 거 보고 이제 다 종목들 올라간 상태에서 꼭대기에서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영화 개봉작이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이제 드라마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 꼭대기에 있는 거 오징어 게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슈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거를 좀 주제를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시장은 미국에서 뭐 법안이 통과돼야겠죠, 그죠? 뭐 이거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은 이제 이슈 있는 종목만 보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제가 얼마 전부터 뭐 오늘 얼마 전도 아니에요.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부터 은행주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금융지주, 그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이렇게 네 종목 드렸어요 제가. 근데 물론 이런 은행주들 말고도 그 외의 은행주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은행주를 매수를 하는 거고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건데 그러면은 배당주는 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배당주가 뭔가 도대체에 대해서 좀 쉽게 강의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 이제 정의원 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이제 정의원 방송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한 번 더 이제 방송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자 봅시다. 어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뭐 저거 써드렸고 그죠? 제가 자 배당주 보겠습니다. 배당주. 이 배당주가 뭐냐면 이 쉬워요, 되게. 말 그대로 우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투자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 올해. 장사가 너무 잘했어. 장사를 너무 잘했어 우리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석 선물 같은 거예요. 명절 선물 같고 약간 설날 선물 같은 거 약간. 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줘서 믿고 따라 투자를 해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현금으로 좀 이렇게 또 이제 지불을 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배당주예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기업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올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올해 잘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배당을 주는 겁니다. 믿고 투자해 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배당주 정리가 끝이에요. 그럼 배당주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 급격하게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한국가스가 아니고 저거 무슨 가스야? 또 어제 얘기해놓고 또 까먹었네. 잠깐만요.
무슨 가스냐면은 보자. 무슨 가스입니까? 저거 뭐야? 서울가스. 이거 자꾸 이름 까먹었지. 한국가스공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새 한국가스공사 잘 가는데, 그죠? 서울가스. 서울가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배당을 몇 프로를 했냐면, 중간 배당을 19%를 했어요. 이게 미친 거죠. 19%를 했어요, 배당을. 그래서 한 주당 이제 이 주주들이 가져간 금액이 얼마냐면 거의 한 15,000원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은 15,000원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내가 100주를 이 회사 100주를 보유하고 있어. 15,000원 곱하기 100 해보세요. 주당 이제 15,000원씩 준 거니까. 얼마예요, 빨리? 150만 원이잖아. 150만 원. 그죠?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뭐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배당을 준 거냐면, 작년 9월달. 요때 배당락이라고 써있죠? 요때 준 거예요, 요때. 주가 굉장히 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는 기업. 얘네들 배당을 보면은, 서울가스 배당을 보면은, 자, 연간 배당률이 원래 2%밖에 안 됐어요. 2%, 1%, 2% 하다가 18%까지 증가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증가한 기업들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배당 수익률 때문에 다음번에도 배당을 그렇게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배당을 많이 줄까요? 이미 사람들이 주가로 수익률을 많이 낸 상태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낭패를 보는 게 어떤 낭패를 보냐면, 야, 작년에 18% 배당 줬으니까 올해도 18% 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배당 수익률이 막 2%,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도 손실나, 배당은 쥐꼬리가끔 받아. 그러면은 결국엔 손실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좀 높아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이거 뭐 한국가스공사죠, 뭐. 아니, 한국가스공사래. 서울가스죠,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배당주의 대왕이 누굴까요? 배당주의 대왕이라고 하면은 맥쿼리 인프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이 맥쿼리 인프라가 10년 전에 3,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가 매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고배당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쿼리 인프라가 주가가 지금 10년 이후에 3,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주식도 손실봐, 배당도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예시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은 S오일이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고배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주당 이제 막 5,000원, 6,000원 이렇게 배당을 줬었는데 많이 주면은, 근데 이번에 작년에 배당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작년에 배당 170원 했어요. 170원. 5,000원, 6,000원 주던 기업이 170원 했어요, 배당을. 그때 주가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근데 이 S홀이란 기업은 올해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가 수익률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배당을 좀 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잘못해서 배당 수익률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주가 손실률이 커져버리면 그거는 뭐 배당을 받으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요인이 뭡니까?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이제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가 적자야. 적자인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줘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배당을 꾸준하게 매년 줬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 회사가 뭐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배당을 줬었는가요? 그 회사가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은 어디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냐면 요 재무제표 켜가지고 자 별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연간 누르세요. 밑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배당 수익률이 있죠. 자 보세요. SOL이라는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막 7%씩 이랬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오고 기름값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을 할 때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인가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꾸준하게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했는지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멋있는 기업인데 적자야 기업이. 적자인데 얘네들이 어떤 회사가 있냐면 약간 이미지 관리식인데 배당을 해버려요. 그냥 적자인데도. 근데 배당을 하면서 무슨 의미로 그걸 배당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적자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고 좀 따라달라.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걔네들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 의지가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니까 그 내년에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적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바닥권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적자야. 막 매년 적자야. 근데 배당을 해. 이 기업이 갑자기. 그런 기업들은 갑자기 배당을 왜 때리냐면은 이게 진짜 양아치예요. 양아치 기업. 본인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으려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배당을 하면은 얘네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 보니까 배당을 하면은 뭔가 좀 투자자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배당을 좀 세게 주면은. 그러니까 당장의 자금이 필요해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대표가 쓰레기 양아치입니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를 봤을 때 해야 되는 거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매년 배당이 나오고 미래에 투자와 성장력이 있는가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배당주를 살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배당락이 뭔가 도대체 배당락.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은 올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 은행주들 같은 경우 결산 배당이라 그래요. 마지막 한 해에 마지막 배당을 주는 거를 결산 배당이라 그러는데 이 결산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주들은. 그러면 배당주들 그럼 배당을 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배당주는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기로 할 거면은 가을에 사서 겨울에 팔고 장기로 할 거면 겨울에 사서 겨울에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주식시장이 매년 30일 날 거래가 끝나요. 올해는 목요일에 끝납니다. 올해 12월 30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또 까먹고 물어보지 마시고 또 30일 날 마이너스 2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8일 시간 외 6시, 저녁 6시까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29일 날이 배당락일이라 그래요. 29일 날 종목을 아무리 사도 배당 못 받습니다. 28일 날 저녁 6시까지 사셔야 돼요. 시간 외로. 그래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그냥 12월 28일 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죠? 배당락이잖아요. 그죠? 그 12월 28일까지 종목을 사고 그 다음날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 받는 게 확정이 된 28일까지 종목을 산 사람들은 29일날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도 돈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초보자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배당락일 날은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요. 급락.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급락이 나오나. 잘 보세요. 급락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에이스5일 볼게요. 아이고. 에이스5일 볼게요. 일봉. 자, 요날이 배당락이라고 써있죠. 급락 나왔죠. 그죠? 배당을 이제 받는 게 확정이 된 사람들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날. 자, 그 다음에, 자, 작년에 배당락. 그죠? 이때도 주가가 급락을 했죠. 배당락일 지나고 나서 그냥 계속 빠졌죠, 주가가. 자, 요때는 근데 좀 올랐네, 그죠? 이때는 근데 S51이 19년도 때는 배당을 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저 때는 조금 올랐네요, 주가가. 그럼 다른 것들도 좀 한번 봐볼게요. 은행주들, 기업은행. 작년에 제가 은행주 기업은행도 했었죠. 기업은행을 제가 작년에 배당 받으려고 여기서 샀어요,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언제 팔았냐? 자, 이날이 배당락일이에요. 이날 갖다 팔았습니다. 이날 급락한 날 보이죠? 이게 배당락일이었어요, 작년에. 12월 29일이죠. 지금 딱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 날짜 보니까 12월 29일이죠. 그러면은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살려면 언제 사야 돼? 미리 사야 된다는 거, 미리. 그래서 가을에 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 사둬야 주식도 수익이 나고 배당도 받고. 자, 그럼 과거에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요 날이 또 배당락일이었어요, 기업은행은. 주가가 폭락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볼까요? 배당락일 어떻게 됐죠?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배당락일 어떻게 됐어요? 배당락일 나오고 그 다음날 주가 좀 종목이 팔렸죠. 이때는. 자, 이때도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물론 뭐 더 올랐지만 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배당락일날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배당락일날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는 배당을 1년에 4번을 해요. 4번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4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상장했던 SK리츠. SK리츠도 배당을 4번 해요. 1년에. 그러니까 4번 하는 기업들, 분기마다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몇 종목 없습니다. 결산 배당이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다. 그러면은 또 배당을 줬던 뭐 기업들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배당을 줬을 거야. 그죠? 현대차도 배당 주니까 하락. 그죠? 또 쭉 보니까 배당락일날 얘도 하락. 근데 이거는 뭐 그때 우리 애플카 그죠? 애플이랑 현대차랑 그 저기 뭐야 자율주행차 협업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죠. 저건 이슈가 있었었고. 그다음 또 쭉 넘겨보면은 자 여기 배당락일날 그죠? 폭락.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당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배당도 못 받고 그러니까 29일 날은 이 기업이 배당을 하는 기업인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배당을 하는 기업이면은 그런 기업은 뭐 사도 안 되겠죠, 아예. 뭐 이슈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슈가 없는 종목이면은 아예 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밀릴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그러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꾸 은행주를 추천을 하냐. 어제 은행주들 브리핑 다 해드렸어요. 그죠? 공부 내용 다 올려드렸습니다. 왜 은행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4종목을 좀 뽑아드렸는데 오늘 바로 올라가죠. 은행주들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배당락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락일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예요, 제가. 은행주들도. 뭐 앞으로 배당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 종목이 또 나오는 게 있으면 올려드리겠지만, 그럼 은행주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 왜 은행주나 보험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한데 왜 은행주냐? 보험하고 증권은 수익성이 이번에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그래서 안 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앞으로 금리 인상하죠.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들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또 1, 2분기 코로나 때 막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올해 1, 2분기에 은행주들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KB금융이 매출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얘가 대장주예요. 사실. 근데 KB금융을 왜 안 했냐 저는. 비싸요 일단. 다른 은행주들보다 비싸기도 하고 다른 은행주들보다 시총도 높고 다른 은행주들보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드린 거예요, 제가. 그죠? 기업은행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지금. 크게 놓고 보면. 그죠? 이제 또 꼬리를 틀고 물꼬를 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배당주로서 이제 굉장히 성장력이 있고 앞으로 매출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당주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 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배당락일이 뭔지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6시 시간에까지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죠? 29일 날은 종목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배당주를 매수를 할 거면은 그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한참 전에. 28일 날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행 가는 거예요, 그냥. 배당 받으면 뭐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죠? 주가 손실 본 건가? 주가 손실이 더 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배당주의 매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저평가 종목을 사겠죠. 지금 은행주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을 매년 꾸준하게 했는가 봐야죠. 그럼 은행주 아무거나 하나 켜놓고 볼게요. 하나금융지주. 자, 연간 매년 배당을 했었고 배당 수익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배당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죠. 그죠? 뭐 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금융지주. 얘는 뭐 지금 뭐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죠? 아마 올해 이거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뭐 처음에는 6% 줬다가 지금 3.7%. 올해 더 좋을 거예요. 4% 5%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배당 수익률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그죠? 주가도 바닥에 있어. 이런 거를 하셔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님, 그러면은 배당주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뭐 저거를 계속 보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럼 배당주를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자, 네이버를 가세요. 네이버. 우리 초록창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초록창에 딱 가시면, 자, 초록창을 딱 가시면, 증권 있죠, 증권. 증권 들어가세요. 국내 증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 요 메뉴란에 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당을 줬던 종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죠? 쫙 적혀 있어요. 뭐 기준 월이나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죠, 지금. 배당 수익률도 적혀 있죠. 지금 베트남 개발 1, 여기 지금 배당 수익률이 29%예요. 그죠? 그다음에 SNK 16%, 동납 합성 이게 15%, 한국 패러렐 11%. 근데 이렇게 높은 종목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배당을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높다고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중간쯤 내려오면은 뭐 KTNG 이런 게 괜찮아요. 근데 KTNG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담배 회사잖아요. 그죠? 물론 경기 방어주기도 한데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노리긴 좀 어렵습니다. 배당은 있지만. 그 다음 맥쿼리 인프라가 있죠.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10년 동안. 그죠? 근데 5.6%나 줬어, 이번에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이 결산 배당이죠. 20년도 12월이니까. 쭉 보면은 카드 종목들도 있어요. 카드사들도. 그죠? 근데 삼성카드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주가? 이거 옛날에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코로나 때.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한번. 이것도 근데 삼성카드도 괜찮네. 매출도 괜찮고. 삼성카드 괜찮네, 삼성카드. 삼성카드도 괜찮네요. 지금 종목 하나 나왔네, 또. 삼성카드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그죠? 그 다음 뭐 한국전력 있고. 한국전력도 괜찮죠? 이번에 전기료 인상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얘도. 한국전력 같은 것도 괜찮고. 그죠? 그 다음 좀 넘어가 보면은 뭐 은행주가 많아요. 사실상 뒤로 넘어갈수록 은행주가 많아요. 뭐 DB 금융투자사도 있고, 그죠? 은행주,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뒤로 넘어갈수록.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전하게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은행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행주를 매수를 하죠. 29일날 빠지기 전에 팔려면 시초가, 그렇죠. 저는 작년에도 기업은행 샀다가 배당락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장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은행 파세요. 다 날리세요, 시초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배당만 딱 받고 끝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얘기를 해보면 겨울에 사가지고 겨울에 팔 사람들은 그럼 배당주들은 어떻게 사야 되냐. 2월달 3월달에 사시면 돼요. 2월달 3월달 그때 사시면 됩니다.
1월 달까지는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2, 3월 달 되면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배당주를 강의를 왜 하냐 지금. 사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이 전문가가 배당이 무슨 한국 주식을 배당주를 해. 이거 완전 엉터리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이 배당은 되게 많이 줘요. 왜 미국이 배당을 많이 주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으면은 거의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요. 다 부동산, 거의 90%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퇴직금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배당주를 편입을 해요. 배당주. 거의 한 40% 이상을 배당주를 삽니다, 걔네들은. 근데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배당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기업도 있고요. 물론 많이 안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업들도 있고, 우리 같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업들도 있고,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기업도 있고, 3개월,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기업들도 있고, 배당주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만약에 해놓는다라 그러면은 거의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왜 한국에 있는 배당주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당연히 미국 주식을 안 할 뿐더러, 그죠? 한국 걸 왜 갖고 왔냐면은,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좀 슬픈 얘기죠? 작년보다는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그 얘기 했었어요, 제가. 딱 올해 1월 1일 날 시장 시작하자마자, 1월 2일 날 시작했나? 시작하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 같은 수익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제 수익률이 어땠냐면, 일주일에 상한가도 5개를 먹었어요, 제가.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올해 시장이 안 좋아질 게 뻔히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박스권이죠. 그리고 올해는 거의 박스권인 것 같아요. 박스권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작년만큼의 수익률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년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2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작년에는 진짜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무슨 종목이었더라? 종목도 하도 많이 추천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뭐였더라? 뭐 하나 제가 이제 매집하라고 추천해가지고 그걸로 4천만 원을 수익 냈어요. 그 한 종목 가지고. 그게 몇 프로 올라갔더라? 그게 아무튼 150%인가 200%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올해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한국 시장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당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오히려 앞으로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좀 연습도 해놓고 배당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또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또 가을 되면 또 배당주 살 거고, 그죠? 제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금리를. 앞으로는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행, 그 다음에 보험주 이런 것들의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배당주도 살 수 있겠죠. 아무거나 그냥 배당이 작년에 배당 높게 했다고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배당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못 받겠죠, 배당 수익률이. 주가 손실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무튼 배당주는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2, 3월 달에 매수를 하시고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가을에 사서 겨울에 파시면 되고, 지금 가을이니까 은행주를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당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없고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자랑 좀 해야겠어요. 제가 수익이 나도 원래 방송할 때는 자랑 잘 안 하죠. 조금 제가 원래 겸손한데 좀 겸손합니다, 제가. 수익이 5% 10% 나도 사실
이걸 뭐 자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자랑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한농화성이 상가, 그러니까 이걸 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한농화성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라 그랬어요. 계속 이날도 사라 그래, 떨어질 때 사라고, 이날 사라 그래, 어제 아침에도 사라 그래, 어제 종가에도 또 사라 그랬어요. 문자 보여드리면은 어제 보면은 몇 시에 문자가 또 나가나 보세요. 진짜 계속 사라 그랬어 이거는. 그죠? 한농 더 사라고. 그죠? 어제 9월 29일 그죠? 2시 53분 계속해서 사라고. 종가에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 사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도 사라 그랬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어디 갔어? 보죠. 오늘 아침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9시 16분 그죠? 아침에 신규 분할 매수 가능 종목 한농화성 써있죠.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어서 가려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다, 오전에 신규 종목 매매 없고 접근 없다, 기존에 있는 종목만 관리한다, 종목들 오르다 다 밀리고 있고 개인들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온다 해서 신규 들어오신 분들 매수하라고. 그래서 오늘 뭐 계좌 인증해 주신 것들 보면은 뭐 여기 뭐 30% 수익 내신 분도 있고 그죠? 우리 또 회원방에서 매집 잘 하신 분들 아까 보니까 뭐 170만원 정도 수익이 났던데 그죠? 그래서 계속 사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농화성을 왜 들어갔냐 도대체, 이걸 왜 자꾸 사라 그랬냐. 자,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배터리 중에서 전고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해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공개를 해드렸었어요. 뭐죠? 나노신소재. 얘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 이미 급등했죠. 근데 이 이수화학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수화학도. 그러고 나서 어제 얘기했죠.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있다고. 정의원방 오실 분들 빨리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정의원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침에 저걸 샀단 말이에요. 한농화성을 사자마자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게 쉬울까요 이게? 운도 따라줘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그죠? 상한가가 오늘 오후장에 몇 번이나 풀린지 모르겠어요. 풀렸다 말았다 풀렸다 말았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못 간 거, 딴 건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두산 퓨얼셀 제가 왜 추천했죠 이거? 두산 퓨얼셀 이거 여러분들 무료방에 뿌렸잖아요 제가. 이거 원래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무료방에 계신 분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두산 퓨얼셀 왜 줬을까요 제가? 차트만 보고 들어갔을까요 이거를?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회사예요. 앞으로 성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 연료를 하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평화산업 이건 뭐 그 전부터 급등을 하고 있었죠. 평화산업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찾는 거죠 이제. 이거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 또는 아직 못 간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퓨얼셀이 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또 마감이 돼서 수익까지 나고 있고. 그죠? 아침에 음봉에서 또 이거 정의연방에서 제가 신규로 오신 분들 뭐 여유자금 되시는 분들 두산 퓨얼셀 사도 된다고. 왜 여유자금 이거 왜 문자가 안 나갔냐면 지금 문자 종목은 다 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있는 종목들 추천드려요.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매집하고 있는 거, 아직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 있는 것만 드려요 제가. 근데 그런 종목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장비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거 지금 매집했죠 오늘 지금 오후에. 오늘 2차전지 장비주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CIS가 또 급등했어요. 이거 어디서 추천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추천했어요. 이거 이번에 방송 보셨죠? 왜 2차전지 장비를 사야 되는지. 우리 SBS 제가 방송 출연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코난 그죠? 독침 발사하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거 편집을 참 재밌게 해주셨는데 방송국에서. 요 CIS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하고 있다 그랬죠. 유일하게. 그럼 CIS 추천할 때 같이 추천했던 게 뭐예요? PNT. PNT도 급등했어요. PNT 어디서 드렸어요? 여기서 드렸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지금 못 간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방에서 매수한 거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 못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 장비 중에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노메트리. 근데 얘는 후발주라 그랬죠. 움직임이 좀 느리고 답답해요, 좀 이거는. 그리고 기업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얘는 재무제표도 그렇고.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원익 PN. 근데 얘는 많이 올라가서 매수를 못한다 그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두 개가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공개를 못하고, 그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원 방송에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되게 고민하실 거예요. 정의원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지금 시장이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 수익 못 내는 방이 있으면 전문가 때려쳐야 된다고, 그놈은. 그놈은 전문가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근데 올해에는 또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입하셔라,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면은, 어떤 걸 사도 올라가요, 작년에는.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올해같이 이렇게 박스권 장세인 시장에서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 없으면은 계좌가 초토화가 돼요. 작년에 벌어둔 돈 다 까먹어요, 진짜.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상황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가입하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0월달 우리 이슈 많습니다. 10월달에도 11월달에도 이슈 있어요. 연말 제가 아까도 시황 브리핑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연말에 시장 좋다니까요. 소비 시즌이라서 연말에 여러분들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어요. 연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예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10월달도 늦지가 않았어요. 지금. 근데 11월달 가면은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가입을 하셔도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종목들 매집해 놓은 게 막 있어가지고 이제 또 종목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에 추석 전에 한번 이벤트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추석 이후에 지금까지 가입을 안 받았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종목도 급등을 하고, 이제, 시장도 괜찮아지고, 앞으로 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갖고 있는 거 갖고 오세요, 저한테. 그럼 거기서 얘기 다 그 종목 저한테 상담하세요. 상담이라기보다 상담은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은 이 법에 걸립니다. 이제 금감원에 걸려요. 그래서 상담은 안 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해드려요, 제가. 갖고 오면. 뭐 만약에 포스코는 어떤가요, 대표님? 요새 포스코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코 어떠냐? 좋아요, 포스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요, 이런 것들은. 포스코 좋습니다. 업황도 좋고, 앞으로 철강산업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서. 대신에 2년, 3년 들고 갈 거면 들고 가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갈아치우고,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제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려요, 제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포스코 굳이 손실 보면서 팔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금의 여유가 없다라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쳐서 제 종목으로 갈아타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시장이 좋으니까 이슈 있는 종목들은 가니까 그런 것들로 또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연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종목은 몇 종목을 들고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10종목, 웬만하면 10종목 이상 안 넘어가요. 저는 딱 거기서 포트 차면은 종목 추천 안 나갑니다. 뭐 오늘 아침같이 이제 두산 퓨얼셀 이런 거 뭐 자금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좀 해봐라, 음봉에서.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고, 기존에 이제 문자가 나갔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구성이 돼 있다. 지금 저희 정의연방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딱 돼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고, 분산 투자를 해놨고, 그죠? 이슈 있는 것들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분산 투자를 쫙 해놨는데, 그런 것들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런 것들로 포트를 계속
이제 갖고 오신 종목들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포트를 계속 바꿔야죠. 아니 못 가는 거 들고 있으면 뭐예요?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오셔서 종목 분석 이제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뭐 대덕전자, BH 좋아요. 이런 것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런 종목들은 지금같이 시장이 경기 민감주들이 잘 못 가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얘네들 움직임도 더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슈가 없어요. 얘네들 이슈가 뭐가 있는데 성장력이 있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그거 개인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앞으로. 갤럭시 폴더블 폰 4가 나와야 돼요. 제가 대덕전자 언제 추천했어요? 갤럭시 폴더블 폰 매수할 때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드려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이거 무료 방에도 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뭐 들어갔어요? 정의연방 KH바텍 이거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못 가요 얘네들. 이거 왜 KH바텍 왜 못 가요? 답이 뻔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갤럭시 저기 그 뭐야 플립 3 그거의 흥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내년 3월달 4월달에 갤럭시 플립 4를 준비해야지. 3가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4도 그러면은 뭐 원가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핸드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지고 또 강도라든지 이런 게 강해지고 좀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또 붙어서 나온다. 그럼 4는 엄청 흥행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갤럭시 Z 플립 3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 20%가 휴대폰이에요. 나머지가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이 휴대폰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고 있느냐? 얘네들이 갤럭시 Z 플립을 생산을 많이 안 해요. 일부러. 다 마케팅 전략이에요. 저게. 우리 갤럭시 Z 플립 처음에 출시됐을 때, 원 출시됐을 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뭐 완판됐다. 뭐 없어서 못 산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생산을 했었던 물량이 정말 뭐 쥐꼬리만큼 한 거예요. 생산을.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을. 그 다음에 이제 2가 나왔어. 갤럭시 Z 플립 2. 조금 더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완판이 됐어. 막 저기 뭐야 무슨 에디션 해가지고 한정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 갤럭시 3 나왔어. Z 플립 3. 이번엔 대박 친 거예요. 물량을 이번엔 2보다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 이번에 4 나올 때는 완전히 이게 상용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주변의 지인분들이 갤럭시 Z 플립으로 다 휴대폰을 바꾸는 그런 현상들. 그러면 이제 전성기가 또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만 갈까요? 카메라 관련주도 가요 또. 옵트론텍이나 이런 거. 얘네들도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 전까지는 얘네들이 이슈가 없어요. 뭐 대덕전자, BH, 특히나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Z 플립에 들어가는 저기 뭐야 F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덕전자한테 다 뺏겼어요 지금 물량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BH 걸 썼는데 대덕전자 걸 써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으니 수익을 내겠어요 그게. 못 가는 거 들고 있으면 뭐 수익 납니까? 맨날 다른 무료 카톡방 들어가 보세요. 수익 난 거 자랑만 하지. 지들 물려 있는 거 자랑하나요? 지들 손실 보고 있는 거 자랑하나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카톡방 여러 군데 가 있지 마세요. 그냥 제 방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 드린다니까요. 공부 시켜줘. 종목 줘. 그죠? 물론 뭐 종목을 막 남발하고 뿌리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만 드리죠. 이게 압축해가지고. 물론 정혜원 방송에도 많이 드리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0월달 오늘 배당주에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공부했어요. 이제 폐수 처리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올려 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료 저기 뭐야 카톡방에 제가 올려 드릴게요. 오늘 우리 정혜원 방 공부한 거. 물론 이거는 뭐 지금 매수나 할 건 아니지만 미리 해두는 거예요. 미리. 여기도 가야 할 길이야. 이 폐수 처리 관련돼 있는 사업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려 드릴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뭐 다 오늘 뭐 수익 낸 거, 뭐 CIS 들고 계신 분들, 무료방에도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한농화성 우리 회원님들 수익 낸 거 축하드리고, 정회원님들. 그 다음에 계속 언급드리는 우주 산업 관련주하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 여행, 항공,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 두산퓨얼셀, 그 다음에 디즈니 관련주, 손오공.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손오공. 손절가 어디라 그랬죠? 2,700원 안 깨지면 무조건 들고 갑니다, 이거. 11월 달에 디즈니 상륙한다 그랬죠. 그거 이슈. 손오공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손오공에 있는 지금 대표이사가 디즈니 전 부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디즈니 전 부사장이 손오공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오공 수혜주로서 그 전에 디즈니 상륙한다는 얘기 있을 때부터 급등을 한 번씩 했었어요. 이번에도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마지막 피날레겠죠, 이거는. 그럼 급등 나오면 팔아야지, 이제.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와 함께 매집하실 분들 종목, 좋은 거. 한농화성 막 저렇게 매집하듯이 또 있어요. 종목 많습니다. 매집하듯이 매집하고 10월, 11월, 12월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시장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벌어놔야 돼요, 지금 빨리.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다 전략이 지금 저는 다 짜여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가입하세요. 오세요, 그냥. 오셔서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이상한 것 좀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종목 좀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매 백날 들고 있는다 그게 올라오면 정리를 해버려야지,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분석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되면 될 것 같아요. 정현 지금 현금 보유 비율이요. 아마 최근에 제가 종목을 좀 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한 20% 30%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원래 추석 전에는 거의 한 40% 50% 종목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100%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추석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한다고 제가 정현방에도 얘기 드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막 매매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도 종목도 급등 많이 나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풀매수는 아직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정현방도. 아직 풀매수 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실 분들은 10월달 노태성 대표랑 같이 하시고, 그리고 TV 방송 나가는 거 제가 항상 교육해드리는 거 계속 머리에 상기시키고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세요. 다 돈입니다, 그게. 그 이상한 거 공부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돈이니까. 이게 공부시켜주는 카톡방에 어딨어요, 이게 무료방에. 그죠? 참 특이해. 그죠?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시켜주는 방이 있나?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10월달 이벤트가 있나? 나는 지금 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요. (10월달) 이벤트 있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또 상한가도 가고, 그죠? 아무튼 아무튼 그거는 고객센터에 물어보시고. 없대요, 없대. 없대, 아쉽게 없대.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없는가 봐요, 그죠? 아무튼 10월에 있어요, 10월에. 아무튼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뭐 다 운영진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고객센터로 상담하는 건 여러분들 공짜예요. 그 카톡 링크 올려주시면은 그거 누르시면은 상담하면 공짜예요. 공짜니까 그렇게 보세요.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10개 미만, 그렇죠. 10개 이상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해요, 제가. 저 라이브 방송은 투자고수에서 합니다. 투자고수. 투자고수 사이트로 옮겼어요. X1에서 안 해요, 이제. 투자고수에서 합니다. 투자고수 전속 이제. 대표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객센터 직원들하고 잘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오늘 강의 방송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저는 종목을 들어갈 때 뭔가 핵심적인 이슈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아니면 또 분석,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해도,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한 게 뭐였냐면,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다가 납품을 하고, 전고체를. 그 다음에 이수화학은 어디다 한다 그랬죠? 삼성 SDI에 납품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삼성 SDI에 납품하는 이수화학은 많이 올랐고, 한농화성 들어가자.
한농화성은 뉴스 나올 거다. 전고체 배터리 뉴스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어제도 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아침에 이거 보고 있는데 그 뉴스 딱 뜨자마자 소름이 그냥 쫙 끼쳐.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게 바로 저라고. 이게 바로 접니다. 요새 유행어더라고요, 그게. 이게 바로 접니다. 뭐 잘하면은 젊은이들이 뭘 잘하잖아요, 이렇게. 뭘 잘하고 이렇게 뭔가 좀 성취가 있고 하면은 이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접니다. 문자 나갈 때 매입 단가 및 매입 몇 %를 주시나요? 그거는 종목마다 달라요. 매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 20%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 5%?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할 매수할 때마다 뭐 자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 금액을 좀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뭐 자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죠. 장기 종목 하지 말라고. 장기 종목도 딱 나눠서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장기 종목 매수하지 말라고. 최근 들어서 삼성 SDS가 많이 밀렸죠. 적금 드세요, 계속.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 계속. 그때 이제 소학주 얘기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적금 들라고. 나노. 이런 거는 우리가 기분 좋게 투자를 하라고. 그죠? 환경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그죠? 나노는 뭐 지금 수익이고, 그죠? 그렇죠. 종목의 이제 비중 10%, 뭐 15%, 20%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정의원 방송에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대표님, 이거 지금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냐. 제가 혼쭐을 내줬어요. 아니, 분명히 얘기할 때부터 제가 한 달에 3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이렇게 적금 들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또 사라 그랬냐고. 혼났어요, 우리. 그거 물어본 정의원분들 혼났어요, 저한테. 리딩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게. 당장에 못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삼성 SDS는. 대신에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정말 좋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삼성 SDS. 최근에 A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 SDS가 AI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 붙었잖아요, 앞에. 삼성전자라니까요. 삼성전자 계열사잖아. 그럼 모아가야죠, 그죠? 저런 것들. AI 로봇 시장 어차피 뜰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LG에서 인공 로봇, AI 로봇 가지고 저 로비에서 안내해주고, 그죠? 우리 배달업체 사장, 배달원들이 배달 갖고 오면은 로봇이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그죠?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로봇이 현관문에서 음식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해줘, 로봇이. 그런 AI 로봇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로봇이 커피까지 타서, 그죠? 알리바바 커피숍에는 로봇이 커피를 타요. 사람이 커피를 타는 게 아니고 기계가 커피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되게 가치성이 있고 미래 자녀들한테도 물려줘도 되는. 그거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삼성 SDS.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 뭐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 들라고. 여러분들 뭐 적금 드는데 한 번에 막 10억씩 갖다 넣나요, 적금을? 뭐 1억씩 갖다 넣으세요? 몇 천만 원씩 갖다 넣어요, 적금을? 아니잖아요. 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좀 들겠다 하면은 매달 얼마씩 넣잖아요. 근데 왜 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삼성 SDS는 좋다. 아직도 적금 들라. 적금 들라. 왜냐? 저도 지인분들이 이렇게 뭐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면은 적금을 이렇게 들고 싶다 하면 삼성 SDS 추천합니다. 또 제 지인분들 이제 뭐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우량주 없냐? 우리 애들 계좌로 사도 되는 종목 없냐? 한 10년 보고 사도 되는 종목 없냐? 그럼 삼성 SDS 줘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얘기해주고 있고. 왜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원래 종목 추천 잘 안 하는데 물어는 봐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제가 전문가니까. 근데 종목 잘 안 줘요,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종목 받고 싶으면 가입해서 들어와서 받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량주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천천히 움직여도 상관없다. 이제 동의서를 받습니다.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못 가도. 지금 당장 못 가도 욕하지 말라고. 동의서를 받아내요, 제가. 그러고 종목을 줘요. 막 성격 급해. 왜 이렇게 급한 거야. 주식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좋은 거 샀으면 기다려야지, 그죠?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죠?
손절가가 있어요. 저는 항상 아무리 기다리는 종목도 물리질 않습니다. 저는 왜 손절 쳐버려요 그냥. 물론 전 종목이 다 안 물려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도 예전에 추천한 것 중에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근데 최근에 또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비중을 줄여놓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물릴 일이 없어요 종목이.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를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종목 갖고 온 거 보면 막 50% 물려 있고 20% 물려 있고 막 30% 물려 있고. 그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성장 산업이면은 제가 아무 말 안 해. 성장 산업이면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사양 산업 들고 있는 뭐 상폐되는 종목들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죠? 옛날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막 300%씩 올라가고 그랬죠. 예전에 한참 전에 예전에 시장 좋았을 때. 작년 말고 이게 한 17년도, 16년도 한참 전에.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못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다 갑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빵 터졌나요? 그게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2013년도부터 그거는 2013년도 15년도부터 그러다가 2019년도 코로나 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테슬라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은 군말 않고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것들 이제 추천할 때 돈 많은 분들 사라 그래요. 돈 많은 분들. 돈 없는 사람들 사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뭐하러 사냐고. 돈 많은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 막 교체를 해야죠. 계속.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매집도 하고. 자, 아무튼 오늘 그렇게 보시고 어쨌건 뭐 10월달 함께 하실 분도 1시간 반을 거의 방송을 했네요. 그죠? 10월달 함께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오시고 오늘 배당주 강의를 드렸는데 이 노태성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배당주는 은행주다. 은행주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그죠? 추천을 또 드렸고 그죠? 올라가고 있고 또 수익이고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또 은행주들이 많잖아요. 어제 은행주 쭉 올려드렸는데 은행주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은행주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다른 은행주들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은행주보다는 좀 횡보를 하거나 많이 떨어져 있는 은행주를 배당주로서 편입을 한 종목쯤은 해 두셔야 연말에 포트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까지 또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뭐 3달짜리 종목이다 생각하고,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10월 달까지는 매집을 끝내야 돼요. 또 11월 달 가서 사지 마시고, 11월 달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땐 사시면 안 되고, 10월 달까지 매집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고생들 하셨고 10월달 함께 하실 분들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본은 제가 잠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종목들 두퓨나 이런 거 좀 급등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고 오늘 상원에서 좀 부채 상한 한도가 통과되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